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대통령의 임기 2기 첫 번째 상하 합동 연설은 관세는 상무장관의 몇 시간 전에 발표와는 달리 물러설 뜻이 없다고 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평화 제시는 없었지만 젤렌스키의 편지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냉기가 풀어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린란드는 어쨌든 미국이 갖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두 번 언급이 있었고, 하나는 긍정적, 하나는 무척 불길한 내용입니다. 이번 대통령의 의회 합동 연설은 역사상 가장 당파적이었다고 팍스뉴스 커멘테이터가 정의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경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없었고 캠페인 스타일의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도중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민주당 정치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조롱했고, 공화당은 박수쳤지만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연설을 중단시킨 행동을 한 뒤 하원 의장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대통령의 상하 합동 연설에 대한 일반인의 반응은 무척 긍정적입니다. 73%의 미국인이 첫 번째 상하 합동 연설을 지지했습니다. 빠르면 오늘 백악관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수정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백악관은 러시아와의 회담 일정이 잡히면 우크라이나 무기와 정보 지원 중단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기 지원은 미국이 공짜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나중에 대여해서 돈을 돌려받는 것도 있고, 상당수의 무기는 레드 스테이트, 공화당주에서 생산을 합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과는 반대로 미국이 국제개발부가 계약한 20억 달러 정도의 돈을 지급해야지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람들이 지출을 꺼려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꼭 경제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암호화폐를 전략적 자산으로 하겠다는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서 위험성이 경고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하 합동연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첫 번째 해에는 상하 합동연설을 하고 두 번째 해부터 국정연설이라고 하죠.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것은 뭐 이것도 국정연설이나 마찬가지지만 왜 의회 합동연설이라고 하냐면은 대통령이 지금까지 1년 동안 해왔던 일을 이제 스스로 평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올해 1년은 어떻게 가겠습니다 하는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연설이 인데 지금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일을 보여주기는 좀 그렇고 하니까 의회 합동연설로 하는데, 지난 1세기 동안 대통령이 의회에서 한 합동연설 가운데서 이렇게 당파적인 것은 없다 하는 게 이제 팍스의 그 커멘테이터의 얘기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일반인들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전형적으로 국정연설, 의회 상하 합동연설은 사람들이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딱딱하고 그리고 포멀하고 조심하는 언어를 쓰기 때문에 마치 교과서를 읽는 것과 같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길이도 뭐 현대 역사상 가장 길었고요. 1시간 40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이 같은 상하 합동 연설을 할 때 빌 클린턴의 80분인가를 이제 넘겼고,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가장 긴 길이의 합동 연설이었는데, 무엇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정말 캠페인 스타일의 연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선거 캠페인의 연장인 것 같은데 하는 그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쭉 보면서 오랜만에 뒤에 대통령 뒤에 있는 하원 의장과 부통령이 전부 공화당이구나 이런 것을 느꼈고 해서 굉장히 두 사람이 분위기가 좋았어요. 어떤 때는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당이 다를 때가 많으니까 그냥 뭐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조용히 있는데, 어제는 이제 계속 이렇게 스몰 턱 같은 것을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나 JD 벤스 부통령이나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공화당 정치인들은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대통령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따를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줬고, 민주당의 경우는
아, 적절한 대응을 여전히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적절한 대응을 할 카드도 없고 민주당이 지도자가 없구나. 해서 카메라가 자꾸 보여줄 때 보면은요. 제프리 하킴스 지금 현재의 하원 의장이 아니라 하원 의장을 꿈꿨었던 민주당의 하원 대표를 보여줘야지 되는데 낸시 펠로시를 많이 보여줍니다. 그만큼 낸시 펠로시 당시에는 민주당이 뭉쳐 있었다. 어떤 파워가 있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낸시 펠로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문을 뭐 찢어버린 적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통치 아래 4년 그 비전은 여전히 아주 말은 크게 많이 했어요. 웅장하고 제왕적이고 우리는 지구상의 가장 그 자유로운 국가 가장 선진적이고 가장 역동적이고 뒤에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우수한 문명을 만들어낼 것이다. 아주 100분이라는 1시간 40분 동안의 대통령의 긴 의회 연설을 이렇게 해서 적어도 뭐든지 이제 최고가 되겠다는 그 점에 있어서만은 최상급인 것 분명하고요. 그 브리트 휴음스라는 아주 ABC에서 오래 일을 하다가 최근에는 계속 박스에서 일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거의 무조건 칭찬하는 어제도 거의 뒷부분은 무조건 칭찬했어요. 효율적이었다, 뭐였다. 그런데 본인이 본 한 50년 동안 본 그 같은 대통령의 의회 연설 가운데서 제일 당파적이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This was the most boisterous, the longest, the most partisan speech I've ever heard a president give in this kind of setting, and I go back about maybe 50 years on this. I also think it may have been the most effective. I mean, 네, if you ever 가장 그 효율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무조건 그 다음부터는 다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맹국과 적국에 이제 공동으로 관세를 내고 그리고 이제 문화 전쟁에 대한 싸움 같은 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어제도 역시 다양성, 형평성, 뭐 포용성, DEI 이런 것을 많이 비난을 했고 깨어있음, 워크니스 여기에 대한 비난 그리고 선출되지 않은 관료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를 2번 정도를 분명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뭐 박수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는 절대로 우리가 갖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할 때마다 민주당은 그의 뜻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보여줬고요. 등장할 때부터 그냥 가만히 앉아 있거나 등을 돌리고 있거나 아니면 뉴멕시코주의 민주당 의원 멜라니 스탠스버리 의원은 작게 썼어요. 이건 This is not normal. 정상이 아니야. 이런 걸 대통령도 그랬더니 공화당 어떤 의원이 확 그냥 젖혀서 뺏어 가버렸는데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뭐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뜻으로 옷의 색깔이 뭐 하늘색, 노란색, 분홍색, 검은색 그런 의미를 담고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We the people이다라고 이제 그 옷에 써놓은 그런 거.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거 다 알고 온 거죠. 알고 왔고 이렇게 가장 엄숙하고 재미없어야지 되는 그 의회 합동 연설에서 준비를 해온 멘트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전부 이 텔레프롬프터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마 나는 민주당을 행복하게 하거나 일어서게 하거나 박수를 치게 하거나 웃게 하거나 그럴 일이 전혀 없다는 걸 난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장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찾아도 민주당은 나에게 박수치지 않을 것이다. 가장 위대한 경제에 대한 해답을 발표를 해도 그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 박수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아주 천문학적인 업적에 대해서도 환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why? 하룻밤만이라도 이렇게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한 좋은 일에 대해서 축하하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롱하는 거죠. 공화당 의원들은 엄청 박수를 쳤고 막 발을 구르면서 그랬고 그럴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가짜야, 거짓말이야, 머스크가 훔쳤어, 머스크 스틸 뭐 이런 식의 그 작은 카드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무언에 항의를 했거든요. 그때 저거 가짜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데이브 민 하원 의원 캘리포니아 37지구가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은 Save Medicaid 지금 다음에 오는 게 메디케이드하고 그 소셜 시큐리티 삭감 내지는 어떤 변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전부터 일론 머스크가
조 로건이라는 아주 굉장히 많은 서브스크라이버가 있지만 거짓을 일삼고 폭력적이고 하는 조 로건 쇼에 가서 소셜 시큐리티는 사기다라고 스캠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데이브 민 하원 의원은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세이브 메디케이드를 우리가 세이브하지 않은 피켓을 이렇게 들고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골든 에이지로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3분 50초 정도 지났었던 것 같아요. 텍사스주의 엘 그린이라는 하원 의원이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계속 대통령이 말할 때 방해했습니다. 말하자면 해클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연방 하원 의장이 저는 이렇게 해서 상대당의 정치 의원을 쫓아낸 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빌 클린턴 때부터 제가 국정연설을 쭉 봤습니다만 그런데 하원 의장이 우리 무슨 뭐 하원 룰의 규칙에 따라서 내쫓겠다 하고 실제로 내쫓겼습니다. Remove this gentleman from the chamber. 이때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조용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자당의 의원들이 쫓겨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꽤 시간이 오래 흘러갔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다른 의원들은 가만히 오히려 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이것도 준비했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어쨌든 저렇게 항의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우리는 신사적으로 한다 하는 것을 보이고 싶었던 것 같고요. 나중에 데이브맨 의원과 같은 뜻으로 그랬군요. 이 엘 그린 의원이 쫓겨나서 메디케이드를 삭감할 권한이 없는데 왜 이들이 지금 메디케이드 삭감을 가지고 오는가 거기에 대한 나의 항의의 표시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바로 그 전에 마지막 국정연설 바이든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엄청나게 그 바이든 대통령에게 뭐 또 야유하고 해클링하고 야유하고 해클링했을 때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하원 의장이나 그를 내쫓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적을 저는 처음 봤고요. 그리고는 중간에 나가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무슨 노란색 스카프 뭐 핀도 달았고 의상으로 많은 본인들의 뜻을 표현을 했습니다. 새로운 아젠다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많이 못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국정연설이나 의회 상하 합동 연설이 끝나면 오늘의 미국에서 쭉 그 대통령이 한 얘기를 짧은 클립으로 많이 전해드리는데 오늘은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한 달 동안이 너무나 성공적이었다. 제일 아무튼 뭐 불과 얼마 되지 60 며칠이라고 한 것 같아요. 얼마 되지 않는 동안에 다른 대통령이 4년, 8년 동안 한 것보다도 나는 제일 잘했고 제일 잘한 대통령이고 2위가 누군 줄 알아? 2위가 뭐 조지 워싱턴이야 뭐 이런 얘기들도 했고 그리고는 이제 연설 시작하고 4분 30초 정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악의 대통령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외국 원조에 대한 동교를 얘기를 하면서 여기 이제 가짜가 너무 많아서 저는 오늘 팩트 체크는 안 하겠습니다. 어디에 얼마 준다, 어디에 얼마 준다 가짜 같은 것들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놓고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짜니까. 그리고 이런 나라 이름 들어보셨어요? 이런 나라를 말하자면 왜 도와주느냐 하는 식이에요. 쭉 어디에 얼마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외국을 원조하는 돈은 전체 예산에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 것이 다 가짜도 많지만 합쳐도 1% 미만이고 미국이 그로 인해서 가져오는 이득도 많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뭐 뉴 그린 사기 캠페인 같죠? 얘기하는 스타일이 세계보건기구 유엔의 인권위원회도 막 비난을 했고 무슨 뭐 본인이 영어를 그 공용어로 한 거 칭찬했고 미국만 또 맥킨리 봉 이런 것 그린란드는 여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뜻이다. 그들의 뜻,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미래를 그린란드 사람들이 결정을 한다는 형식적인 말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든 우리는 그린란드를 가질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밖에는 무슨 문화 전쟁에 관한 얘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고요. 일론 머스크를 칭찬을 뭐 크게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돈을 여기저기서 다 절약하고 있는데 사기를 잡아냈다. 수천억 달러 증거 없이 한 얘기고 뭐
살도 넘는 사람이 200살도 넘고 100살도 넘는 사람이 얼만큼이 계속 소셜 시큐리티를 받아가고 있고 이건 분명히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손을 댄다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분명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세금 감면을 해주려면 어디선가 돈이 필요한데 근데 아무리 연방에서 돈을 이런 것을 삭감해봐야 별로 되지 않습니다. 삭감할 수 있는 액수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사람들이 아마 듣고 싶었던 것은 그런 얘기 아닐까요? 선거 첫날에 물가를 잡겠다 했으니까 경제에 대해서 거의는 아니지만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때문에 경제가 재앙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인플레이션이 악몽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인플레이션 요즘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 동안 주식값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런 얘기는 당연히 하지 않죠. 관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연설을 하기 몇 시간 전에 상무장관이 어제가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나라면서 우방이면서 최대의 무역 교역국인데 관세를 25%씩 물게 했는데 상무장관은 이거 좀 조정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대통령은 연설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얘기했는데 오늘은 또 뭐 캐나다 총리와 뭐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어제 연설에서 말한 것이 아닌 거죠. 사실은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주식시장이 너무 내려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주식시장 내려가는 것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반복적으로 경고를 했고요. 내가 들어와서 엄청나게 빨리 추방을 하고 있다 했는데 지금 추세라면 버락 오바마가 불법 체류자를 엄청 많이 추방한 사람입니다. 버락 오바마의 첫 번째 12개월에 반 정도 추방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추방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멕시코에서 딱 남부 국경에서 잡아주니까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사람은 줄어들었지만 엄청나게 추방하는 사람은 오바마의 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추세로 계속 나가자면은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 이민 문제에 대해서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도 이게 포괄적으로 의회에서 뭔가 법안이 통과돼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우리에게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대통령만 있으면 된다 하는 게 밝혀졌습니다. 내가 들어와서 문제가 다 해소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펜타닐 밀수를 막기 위한 자금을 의회에 공급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는 이 국경도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기금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첫 해에 끝내겠다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 우크라이나 그 심각한 전쟁을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은 무슨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늘 지금 몇 년째 해오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렌이 본인이 인디안 피가 흐른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얼마 되지 않는다 해서 그때부터 계속 포카혼타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엘리자베스 워렌 포카혼타스 이런 얘기도 어제 You would say Pocahontas says yes. 우크라이나 얘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이때 이 포카혼타스라고 얘기를 받은 사람은 우크라이나는 지원을 해야지 된다는 뜻에서 엘리자베스 워렌은 막 여장부답게 그냥 나한테 포카혼타스라고 하거나 말거나 하는 식으로 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그 박수를 쳤었고요. 이렇게 그 상하 합동 연설에서 한 의원의 이름을 지적을 하고 조롱을 하고 하는 것을 저는 또 어제도 처음 봤고요. 그리고 또 그 평화가 어떤 방식인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편지를 좋아하는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젤렌스키가 조금 전에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이제 광물 협정에 서명을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아마 데이빗 브룩스 씨라는 뉴욕타임스 그 공화당 칼럼니스트의 예상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고는 격돌을 하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하더니 또 이제 해빙기가 올 수도 있다. 이것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얘기를 했고요. 쇼맨십은 아주 훌륭하게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당의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국정연설이나 의회 합동연설에서는 초대 손님들이 이렇게 있죠. 어제 일론 머스크는 퍼스트 레이디 박스에 있었고요. 역시 거기에 13살의 암을 앓고 있는 영보입니다. 영보인데 그 영보이를 딱 그 경찰 유니폼을 입히고 어떤 무슨 자격증이 아니라 신분증, 비밀 경호국 명예 요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것들에서 사람들이 박수도 많이 쳤었고요. 연방 수사국장 같은 사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소개를 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건 이제 우리 사기가 많다. 소셜 시큐리티 사기가 엄청 많아. 우리나라는 건강한 나라야. 300살 넘는 사람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개하면서 민주당이잖아요. 가문이. 거기에 대한 조롱도 조금 했었고, 그러나 이제 어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롱하고 모욕하고 캠페인하고 유권자의 반이 좀 안 됩니다. 마가의 지지 기반에만 호소를 한 캠페인성 연설이었다는 생각 들고요. 세계에 대한 비전은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언론으로 가니까 그렇고, 국내 정책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경제는 쏙 뺐고, 아무튼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내가 무엇을 잘했고, 계속 이제 그 사회적인 그 소수 인종에는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엄청 비난했고요. 한국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리고 이 마무리를 할까요? 한 연설하고 22분쯤 지났을 때 드릴 베이비 드릴 막 오일 시추하고 하는 것 너무 좋아하잖아요. 지금 공화당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알래스카의 천연 가스 파이프라인 이렇게 하는데 일본과 한국도 각각 막 트릴리언 조 달러씩 투자를 하기로 했다. Among the largest in the world, where Japan, South Korea, and other nations want to be our partner with investments of trillions of dollars each.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that one. It will be truly spectacular. It's all set to go. The permitting is gotten. 이건 이제 화석 연료 그리고 오일 시추로 돌아간다는 것을 뜻하고 있고,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39분 정도 됐었을 때인데요. 연설이 시작하고 나서 중국에 대해서도 인도에 대해서도 얼마나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이렇게 비교를 할 때 무역에 있어서 미국에 부당하게 관세를 요구하는가 하면서 한국도 이제 맨 마지막으로 예를 들었는데,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관세 차이가 4배가 난다고. 이게 우리가 한국을 국방에 대해서도 그렇고 안보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밖의 것으로도 도와주는 게 많은데 이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This is happening by friend and foe.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4월 2일에 상호관세라는 것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상호관세의 날이 4월 2일이다. April 2nd, reciprocal tariffs kick in. And whatever they tariff us, other countries, we will tariff them. That's reciprocal, back and forth. Whatever they tax us, we will tax them. 그 같이 이 관세가 미국 같은 나라는 달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 좀 자유무역 같은 것을 해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관세율이 책정됐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거 다 없이 이제 4월 2일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미국에서는 항상 이제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 대응 연설을 하죠. 초선 의원입니다. 뉴멕시코가 지역구인 엘리사 슬로트킨 의원인데 이분이 전에 CIA 요원이었어요. 본인은 민주당에서도 대통령 아래서도 일해봤고 공화당 대통령 아래서도 일을 해봤는데 지금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간층을 지원하고 국가 안보에 초당적인 게 필요하다. 대통령의 연설이 너무나 당파적이었기 때문에 초당적인 게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억만장자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삭감하는 동안에 그로서리 값과 집값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제가 어제 국정연설을 보면서 대응연설까지 보면서 느낀 것은 지금 경제에 대해서 별로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 때문에 더 어려워질 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앞으로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사람들이 믿을 만한 믿고 싶어하는 의지할 만한 계획을 내놓는다면은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지금의 이 무력함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도 문제는 경제야 stupid 이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자, 잠시 뒤에도 저에게는 재밌는 뉴스가 많네요. 요즘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모든 제가 왜 그 팍스의 그 브리튬 그 커멘테이터의 말을 가장 내가 들어본 것 중에서 효율적이었지만 당파적이었다라고 전해드렸냐면 뭐 팍스가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모든 매체들은 전부 전문가들은 그렇게 봤겠죠. 그런데요, 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굉장히 좋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 결과도 무슨 공화당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뭐 좌파 매체야 이게 아니라요. CBS와 YouGov가 영국의 여론조사 기구인데 굉장히 막 전통이 있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CBS와 YouGov의 짧은 이건 이제 연설 끝나고 나서 금방 한 설문조사이긴 하지만 76%가 대통령이 잘했다. 그리고 23%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63%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정말 관심 있는 이슈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뉴스는 경제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네요. 28%는 대통령이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말해주지 않았어요. 9%는 내 관심사는 전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네요. 그분은 아마 관심사가 좀 특별한가 봅니다. 나올 얘기는 그래도 거의 나왔었는데 세계에 대한 비전, 미국의 이상 이런 걸 원하셨던가요? 아무튼 68%는 이것도 저는 좀 이상한데요. 연설이 희망적이었다. 그렇진 않았어요. 서로 막 정치인 이름 부르면서 모욕하고 늘 대통령이 어떤 그 의사당에서 연설을 할 때는 대체적으로 한 당이 전부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다른 당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맞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서로의 당의 이상이 다르니까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그러나 어떤 국제적인 문제 어제도 뭐 파키스탄에서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이 누구를 우리를 송환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은 초당적인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별로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민주당은 얘기하세요. 우린 그냥 듣고 있을게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희망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데 희망적이었다고 사람들이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27%가 이런 발언에 대해서 걱정을 했고 16%는 화가 났다. 이게 CBS와 YouGov입니다. CNN의 여론조사에서도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딱 보고 나서 44%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CNN도 눈치 보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항상 그 표본이라는 게 누구에게 물어보느냐, 어떤 식으로 물어보느냐가 다르잖아요. CNN이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본 것이 팍스에 트럼프 대통령을 늘 칭찬해온 커멘테이터가 한 것보다 훨씬 내용이 다르다면 이거 뭐 문제 있는 게 아닌가? 뭐 저는 짐작을 그렇게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이었다가 긍정적이었다보다 훨씬 적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확신한다. 45% 책임감 있게 이 권력을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또 40%는 나와 같은 사람, 보통 사람을 대통령이 도울 것이다. 이건 이제 CNN의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두 가지를 잠깐씩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데 이건 세계적인 이슈니까요. 백악관이 오늘 아침에 대통령이 어제 이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편지를 받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에서는 굽히지 않았지만 아직도 그 옷 갖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그건 어차피 지금 전쟁이 치러지고 있고 군인들과 나는 같이 하겠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총을 들고 싸우지는 못하지만 여러분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는 연대감이라는 거죠. 연대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거고 그날은 그래도 뭐 반팔 완전 군복 같은 것은 아니었고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기 모양이 그려져 있는 긴팔에 뭐 그런 바지 일론 머스크보다 훨씬 점잖은 옷이었어요. 그렇게 입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날에 그것을 유감으로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그 러시아가 뭐 공격을 중단하고 하면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도 당연히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는 뜻을 비췄고 근데 이걸 영원히 우크라이나를 배제한다고 하면은 그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배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런 평화 회담을 미국과 러시아가 한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우크라이나 좀 참여시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유럽이 힘 빠지고 끈 빠지고 돈도 다 떨어졌다 할지라도 다 같이 뭉치면 유럽이 한 국가별로는 적잖아요. 인구도 적고 다 합치면 미국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럽이 작심을 하고 뭔가를 하면은 또 할 수 있는 일도 있기 때문에 미국도 조금 물러나고 우크라이나도 조금 물러나서 뭔가를 이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때 우크라이나의 자존심을 세운 것이 꼭 마이너스 나는 그런 장사로 본다면 지금 다 뭐 장사치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본다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백악관의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와 평화회담 일정 잡힐 때까지는 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중단시키겠지만 잡히고 나면은 또 준다 하는데요. 무기는 버틸 수도 있다고 얘기들을 해요. 사람들이. 정보가 문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무기는 미국이 주고 싶어 할걸요? 어떤 면에서는? 그거 다 나중에 돌려받는 거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유럽은 다 나중에 돌려받을 것으로 하고 미국은 우린 다 원조하는 거야. 원조도 한 3배나 늘려놓잖아요. 실제로 한 거보다. 1자로 시작되면 3자로 올려놓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무상으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무슨 뭐 그랜트도 있고 뭐도 있는데 전쟁 치르면서 돈 벌고 있어요. 무기 팔아서. 그 무기들을 공화당이 강한 그런 주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 계속 이거 평화협상 이전까지 안 주고 이러는 것을 공화당 정치인들은 싫어합니다. 지역 경제 발전에 마이너스가 되는 일입니다. 이쪽에서도 그런 걸 생각하고 그쪽도 그런 걸 알고 있고 그러나 정보 자체는 미국에서 주는 게 정말 정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CIA 국장도 오늘 뭐 요즘은 다 팍스예요. 인터뷰하면은 팍스와 존 레드클리프 CIA 국장이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 우크라이나와 정보 공유를 당분간 중단하라고 잠시 멈추자고 저쪽 생각할 기회를 주자고 그렇게 했다. 그러나 또 이제 서로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잘 되면은 이러한 중단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단 지금으로서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뭔가가.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고 미국은 다 가지려고 했는데 뜻밖의 유럽에서 긴급 회담에 나가서 미국이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유럽이 조금 많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뭉쳐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옷도 그렇죠. 찰스 왕을 만났는데 찰스 왕 너무 반갑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옷이 어때서 진짜 왕이잖아요. 찰스 왕은 지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실제로 그런 농담 비슷한 진담 비슷한 농담도 하기도 하고 진짜 왕이 본인에게 그냥 평상복 입고 왔는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래서 좀 괜찮아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 또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고 주가 때문에 지금 이 관세에 대해서 조금 주춤하는 것 같기는 한데 어제 대통령이 이 상하 합동 연설을 하기 전에 상무장관이 딱 25% 그거 어제가 첫날이었잖아요. 하고 나니까 막 주식이 이틀 동안 난리가 났잖아요. 뭐 테크 주식, 다우 주식 할 것 없이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 친구들, 트럼프 대통령 다 엄청 힘들어지죠. 주식시장 제일 두려워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걸 조금 수정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대통령은 이 의정 연설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또 나옵니다. 어제 이제 박스에 하루 종일 출연을 해서 상무장관이 하워드 러트닉이 대통령이 아마 오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합의를 발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캐나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유, 상무장관이 무슨 말을 하든지 미국 말은 지금 뭐 별로 믿을 수 없어요. 미국은요, 지금 다 대통령이 하는 말이 전부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할 때 그 말만 믿으면 됩니다. 이제 캐나다에서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캐나다의 외교 장관이 멜라니 졸리가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 상무장관이 그럴 수도 있어요. 캐나다와 뭐 협상하고 이러면은 그 캐나다에 는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뭐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트럼프 측에서 우리 여기에 연락 오지 않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 결정권은 미국은 모든 것이 전부 트럼프 대통령 손에 달려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4월 2일에 이제 한국 아마
어제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나서 또 콕 꼬집어서 또 한국을 얘기하고 네 배가 말이 돼요. 우리가 뭐 방위도 그렇고 다른 것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라고 얘기했으니까 뭔가가 이제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는 미국이 주식시장이 너무 내려가니까 오늘 뭔가를 하긴 할 것 같아요. 지금 뭐 방송에 나오는 것 보면 캐나다 총리와 지금 대통령이 전화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제 그 트루도 총리가 방송 끝나고 나서 자세히 또 보니까 그런 얘기를 또다시 했대요. 보니까 우리 미국은요 절대로 캐나다는 미국의 쉬운 한 번째 주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미국이 올리면 우리도 올릴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올릴 겁니다. 근데 어제 관세 얘기하면서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절대로 미국에 손해 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소비자도 그렇고 많은. 근데 어제는 미국의 그 농업 분야가 조금 그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that's okay. 이때의 that's okay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정도 견뎌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을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흠모한다 할지라도 당장 농부들은 농기구를 융자를 받아서 사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어디에 팔려고 하는데 농기구 융자 받은 융자금은 은행에서 삭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농사를 지어서 뭐 중국에 수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원조 준 것도 많은데 그것도 지금 막 다 동결해 버리고 하니까 그때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 그건 이제 모르죠.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은 유권자의 마음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는 유권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어제의 연설조차도 좋게 볼 정도로 많이 지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잠시 뒤에는 새로운 추세를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은요. 이제 그 관세에 대해서 조금 멕시코와 캐나다 협상의 여지가 있다 해서 그런지 3대 지수 모두 올라가고 있긴 한데 근데 빠진 폭이 워낙 커서요. 어제 그제 그 빠진 것에 뭐 반 정도도 못 올라가고 있는 것 같네요. 반의 반도 못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틱톡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경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경제가 불확실성해지면서 나의 뭐 생활을 좀 돌아보고 뭔가 다른 게 거기에 또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2025년은 물건 안 사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큰일 났네요. 저희 라디오 서울을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이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제가 요즘에 그동안 그 오늘의 미국을 도와주셨던 분들을 쭉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큰일이네요.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산다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뭔가 추세는 알고 있어야지 대비가 되고 그리고 그 추세와 나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는요. 물가 상승하죠. 또 경제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 썼던 것 아니야? 하고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을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는 틱톡 트렌드가 많다면서요. 저도 틱톡 좀 앞으로 좀 많이 보려고 합니다. No buy, no buy challenge, no buy 안 사는 도전. 이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올리는데 필수품만 사자. 꼭 필요한 것만 사자. 그래서 또 하나는 이렇게 하다가 누군가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가 너무 소비주의에 물들어 있었어. 이런 생각도 한다는 거죠. 더 힐의 보도입니다. 사람들이 완전하게 이제 불필요한 물건은 나는 이제 완전히 안 사. No buy 2025. 먹는 거, 또 가스 이런 것 이외에는 그 다음에는 절대로 안 사.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고 인플루언서들이 아주 재미나게 의미 있게 여기에 대해서 많이 그 핵심 라이프 스타일에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노바이 트렌드예요. 노바이 유행이 돈을 절약하는 것 있고 일단 그리고 소비주의 문화의 힘에 대해서 반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no more 이런 것이요. 그냥 불확실성이 오니까 그 같은 추세도 이제 생길 수 있는 거겠죠. 지금 미국의 크레딧 카드의 그 밸런스가요.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것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높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경제는 불확실하죠. 노바이 트렌드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CBS 뉴스와 인터뷰를 한 그 클립튼 벌와이저 임상 심리학자십니다. 이분은 돈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에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안정감도 주고 돈 있으면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안 입어도 부러울 게 없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남들에게 밥도 척척 사고 그런 거, 이런 자신의 정체성, 뭐 자존감 이것과도 연결이 되고 또 재정적인 스트레스를 어디에다가 비유를 하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포브스가 보도한 거 보면은 이 같은 트렌드가 소매업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조금 불확실하답니다. 대부분 이제 젊고 평범한 사람들, 틱톡 같은 경우는 젊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2025년도 많은 사람들에게 우선 젊은이들에게 노바이 이런 것들이 돈도 아끼고 그리고 필요 없이 말이야 그 허세만 부리고 물건을 사 하는 그런 그 매력을 많이 주고 있답니다. 암호화폐를 좀 말씀드리죠. 암호화폐를 미국에서 전략적으로 이거를 사두겠다 하고 대통령이 발표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 암호화폐 수도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XRP, 솔라나, 카르다노, 비트코인, 이더리움. 바이든 행정부가 이걸 너무 힘들게 해서 위축됐는데 내가 이 산업을 확 살려보겠어 하면서 막 이 통화 가치가 급등했다가 또 뭐 관세 얘기 나오니까 막 뭐 비트코인도 떨어지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지금 다시 안정적으로 올라가던데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얘기를요. 보수주의자들은 반발하고 그리고 암호화폐 지지자들도 반발을 한대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부자 사람들에 대한 그 특혜를 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화당 사람들은 보수는 왜냐하면 지금 빚이 많아 죽겠는데 그리고 돈이 있으면 빚을 갚는 데 쓰지 무슨 암호화폐를 전략적으로 오일도 아닌데 비축을 하느냐라고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테크 업계의 아주 그 거물들도 이 같은 것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려면은 구태여 그렇다면 비트코인만 해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무슨 뭐 이더리움, 뭐 카르다노, 솔라나 이런 거 다 빼고 그래라 하는 얘기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게 많은데 그리고 이거 정부가 왜 승자와 패자를 결정을 해? 정부가 어디 이 5군데를 딱 정하면 그런 데만 오르잖아. 아니 그러면은 무슨 뭐 리플 같은 거는 어떻게?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암호화폐에 대한 구제금융이다. 특별한 것만 좋으라고 하는 이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니까요. 암호화폐 분석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이 전략적으로 비축을 한다는 암호화폐를 문제점 같은 것을 많이 그 제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항상 트럼프 대통령 말하면 디테일은 없어요. 규모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연방준비제도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그런데 금요일에 이번에 그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거 아주 부유하고 막 타락한 도박꾼들 아니면 트럼프 가족 구성원들만 좋은 거 아니야? 뭐 아들들도 와이프도 본인도 다 코인 관련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비난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연방대법원이 오늘 이제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대통령과 의정 연설에서 딱 보고 악수하고 했는데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원래 하급법원에서 이제 연방정부가 전에 계약을 해놓은 그 USAID라는 국제개발부 세계 많은 곳에 지원을 하는 여기에 이제 다 약정을 해놨었던 20억 달러가 있는데 이거 하급법원에서도 이제 정부 효율처 일론 머스크에 거기서 다 하지 말아라. 90일 동안 뭐 지출하지 마라. 했으니까 이게 약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로 인해서 숨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걸 집행을 해라 하는데 그 집행을 안 들었습니다. 안 듣고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줘라 했는데 연방대법원에서는 이거 해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하급법원에서 다시 잘 조절을 해서 그렇게 해라 하니까 첫 번째로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는 거 법원에 올라온 게 지금 100개도 훨씬 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 같은 그 결론을 내린 거고
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앞으로도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이 그린란드는요, 어제 그 대통령의 그린란드 분들이 알아서 하셔야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린란드를 갖고 말 겁니다. 파나마 운하도 갖고 말 겁니다. 이게 대통령의 얘기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몇 시간 뒤에 그린란드의 총리가 그린란드는 우리 겁니다. This land is our land.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빼앗거나 그린란드를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매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칼라릿 누나트는 우리 겁니다. 아마 칼라릿 누나트가 그린란드어인가 보죠. 뭐 우리 땅이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미국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고 덴마크 사람도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칼라릿 여기 그린란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지도자가 이걸 이해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고 단순히 빼앗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린란드에 있는 우리가 결정을 할 겁니다. 원래 그린란드와 덴마크어로 했다가요. 나중에 영어까지 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